오늘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드디어 1월 FOMC 성명서가 발표된 날이기도 하죠. 자, 미국 증시는 FOMC 성명서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하면서 해석은 조금 엇갈렸고요. 어쨌든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 글쎄, 어제 좀 많이 뺐기 때문에 오늘은 V자 반등으로 어떤 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이 테마에 집중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 3대 지수 마감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다우지수가 이제 어제까지 합치면 낙폭이 한 300포인트 정도 넘어가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2000포인트 초반으로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글쎄, 오늘 FOMC 성명서에 대해서는 뭐 매파적이었다, 비둘기파적이었다, 혹은 금리 인상의 어떤 이 가능성을 높였다, 낮췄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시장이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차원의 트레이딩이라고 보고요. 직접 보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1월 FOMC 성명서입니다. 일단은 이제 인상적인 거는요, 평소 때 FOMC 성명서보다 분량이 상당히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걸 다 쉬어본 건 아니고요. 누가 진짜 저걸 이제 세어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FOMC 성명서 총 단어 개수가 559개를 기록해가지고 거의 2년 한 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숫자였다. 그래서 이 FOMC 성명서의 단어 개수는요, 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기간에는 단어 개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단어 개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연준이 이제 곧 어떤 긴축의 행보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양적 완화를 할 때 성명서 분량이 늘어났었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래서 연준은 이런 것도 대응해야 되고 저런 것도 케어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명서가 늘어났었는데 단어 수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 연준이 어떤 이제 이 출구 전략으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FOMC 성명서는 매파적인 요소와 비둘기파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있는데 굳이 이거를 나누자면은 매파적인 요소 3에 비둘기파적인 요소 7 해가지고 한 3대 7 정도로 이제 비둘기파적인 요소가 더 컸다고 보는데, 일단 잘 아시겠지만 비둘기파와 매파의 차이는 이제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된다는 쪽이 오히려 이제 매파고요. 비둘기파는 약간 비관론에 입각한 사람들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매하고 비둘기를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또 잔소리하다가 보니까 다시 성명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경제 활동에 대해서 마두리 다니면 마디스트, 이게 연준식 유행어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지고 살릿이 들어서 살릿. 확실히 느낌은 좀 다르죠. 그래서 미국 경제 활동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자신감이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에 대해서는 이 살릿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간 스트롱. 고용 증가세는 강력하다, 이렇게 표현이 이제 지난 12월하고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다들 유가 하락에 대해서 연준이 뭐라고 판단을 하느냐를 보자. 또 판단을 하는 이 어떤 경중의 이 워딩을 좀 보자. 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에너지 가격의 디클라인즈는 하우스홀드의 퍼체이싱 파워는 저거거든요. 구매력. 일반 가격 구매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비둘기파적인 표현은 뭐였냐면은 최근에 어떤 이제 이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하락이 substantially decline 했다. 그러니까 substantially 하면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요거 그냥 쉽게 볼 수 없는 이제 요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단기에 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또 전달하고 이제 달라진 표현을 이제 보겠는데, 이거 거의 오늘 뭐 빨간펜 선생님으로 지금 활약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고용시장이 이제 연준의 어떤 이 듀얼 맨데이트의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지난달에는 move in이었었는데 이번에는 continuing to move를 써가지고 move도 움직이는 건데 continuing to move는 그냥 끊임없이 계속 전진을 하고 있는, 아주 생동감 있게 앞으로 나간다는 이런 느낌을 이제 가미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신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인플레 하향도 일단 고려는 하곤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2%대의 인플레 연준 목표치를 맞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였냐면은 이런 유가 하락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살릿에서 스트롱으로 바뀐 고용 시장의 이런 이 개선 추세가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상향에 도움이 되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이었죠. 그 다음에요. 연준이 앞으로 이제 어떠한 것을 이제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이제 설정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파이낸셜은 당연하죠. 금융시장의 어떤 예? 파인드 아웃을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인터내셔널을 갖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대외 환경이란 무엇일까? 뭐 유로존일까, 그리스일까, 아니면 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일까, 우크라이나일까, 뭐 이제 그래서 어쨌든 약간의 오지랖. 그러니까 연준이 챙겨야 되는 어떤 대상을 대외 환경까지 추가함으로 해서 왜 걱정이 많은 사람이 말도 많다는 식으로다가 이거는 좀 약간 비둘기파적인 신중한 스탠스였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요놈의 페이션트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드러날 것이냐였는데 보시다시피 페이션트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에는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컨시더러블 타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컨시더러블 타임이라는 표현이 아예 간접적으로도 이제 전혀 자취를 감춰 버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은 유지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보시다시피 FMC 이번 멤버들이 단 한 명의 오브젝션, 어게인스트 보팅 없이 전원이자 보링 4를 해가지고 이거는 얼마 만이었다 그러더라요? 한 6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그러던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FMC 멤버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것은 매파든 비둘기파든 요 성명서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이 밸런스드 되어 있다라는 이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FMC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제 어떤 균형 잡히고 이제 중립적이면서도 신중한 스탠스가 들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양팔 저울에다 올려놓고 어느 한쪽이라도 기울어야 된다고 하면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월 FMC 성명서 문구 핵심 정리 7가지를 뽑았는데요. 이제 페이션트가 이번에 확인이 됐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최소한 6월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요 페이션트라는 문구가 그래도 명색이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참을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뒤집어지면 뭐 참을성이 저거밖에 안 돼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next to coming meetings니까 향후 2번 정도 FMC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용에 대한 연준의 평가가 앞에서 보신 대로 살릿에서 스트롱으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 다음에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 하향 우려를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했지만 단기에 한정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인터내셔널 요거는 약간 오지랖을 부린 비둘기파적인 스탠스였다는 점.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상 전에 이르면 2월 그리고 3월 중에 어떤 이 리허설 이름하여 역 RP 같은 리버스 리퍼체이스 어그리먼트 오퍼레이션스 이거를 좀 준비할 것이다. 시장에 한번 이렇게 잽을 줘보고서 리액션이 어떻게 나오나 요걸 이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진짜 금리 인상을 하긴 할 거구나. 추상적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금리 인상 이런 느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2014년 6월에 첫 만장일치가 나온 것. 그 다음에 이번에 비둘기파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거는 뭐냐면은 페이션트라는 표현이 등장함으로 해서 연준의 인내심이 한두 달짜리는 적어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6월 금리 인상 확률이 26%에서 18%로 떨어진 페더럴 펀드 퓨처스에서 이제 봤다는 건데 그게 이거거든요. 자, 이제 CME 그룹에서 이제 이거를 시장 금리를 가지고 이제 집계를 하는데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29%로 역시 떨어졌고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역시 떨어져서 43%. 지금은 이제 10월까지로 약간 늦춰진 걸로 봐서는 이번 FMC 성명서가 시장에 줬던 어떤 이 영향력은
금리 인상 시점을 이제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미뤄줬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겠죠. 페이션트의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자, 연준 반응 하나씩 짧게 갈게요. USA 투데이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저렇게 고용이고 뭐고 다 상향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갑자기 반대로 갈 수가 있겠느냐. 뉴욕 타임즈에서는 그래도 인내심을 강조한 것은 이번에 볼만했다. 그 다음에 CNN 머니에서는 연준의 인내심이라는 게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이거를 염두에 둔 인내심인지 가만히 뭘 참느냐 이거죠.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어제 그리스 시리자 당수 겸 이번에 이제 이 총리로 인준을 받은 치프라스가 재무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그리스 내에서 마르크시즘의 최고 권위자.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오늘 요걸 보고서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리스의 국채 신용 등급을 네거티브 워치 화면 보실까요? 부정적 관찰 대상에 이제 편입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도이치 벨레에서는 거 봐라. 일종의 이제 경고 사격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가시죠. 자, 어제 우리나라 새벽에 애플의 실적 호조,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도 이제 아깝지 않은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국내 이제 반도체나 부품주들은 좋았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제 이 롱숏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세를 맞아 드릴 수밖에 없었죠. 안 그래도 이게 열받는데 블룸버그에서 애플은 알고 삼성은 모르는 것. 중국에서 삼성이 왜 애플에 꺾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길래 한번 읽어봤더니 참 따지고 싶어요. 이런 기사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제목은 누가 봐도 삼성전자의 이 아픈 마음을 더 자극하는 그런 기사 제목인데 도대체 애플을 알고 삼성전자 모르는 게 뭐냐 읽어봤더니 내용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오미 같은 저가폰이 유행을 하려고 할 때 애플이 재빨리 큰 화면으로 차별화를 했다는 건데 삼성전자는 이미 큰 화면을 쓰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애플만 알고 삼성전자는 모르는 것이라고 기사를 써놨는지 참 싱겁기 그지없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MSCI 한국지수 FOMC 나온 당일날 결과 보시겠습니다. 미국 증시하고 동조화되면서 약간 하락을 했지만 57선 지켜냈다는 게 다행이라고 보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나라 전약 후강의 장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일단 약간 좀 빼긴 하겠지만 57선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그래도 코스피 1900 초반대까지는 정당화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함께